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경주에 어제 한낮 기온이 26.1도를 기록했지만 오늘이 20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울진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19도, 포항과 경주, 울진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주 후반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다시 단행하면서 대출금리 8%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고물가 상황을 빚으로 버텨온 2030 청년들과 소상공인 등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살 유혜정 씨는 최근 월세방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금리만 믿고 받은 청년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옮기며 소득은 더 줄었는데 1.7%였던 대출금리는 1년 만에 2.9%가 됐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는 현실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싸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6개월마다 변동금리에다가 또 금리 인하 요구권도 안 된다고 하고 차라리 청년 월세 지원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거 조건에서 좀 낮은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대구시 청년센터에는 부채 상담소가 생겼습니다. 전세자금, 생활비 등 생계형 빚을 졌다가 치솟는 금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20, 30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2,3금융권에서 이제 생활비 대출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갚기가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안 좋았지만 금리가 작년에 낮았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전세나 집을 사는 이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장만을 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금융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을 한 거예요. 사업자 대출에 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코로나19 여파를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더 막다른 길에 내몰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불어난 이자가 어느새 월 1,000만 원을 넘었다는 서모 씨. 30년 장사에 마련한 가게를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30년 장사했는 거 한순간에 물거품 만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정말 수시로 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이자 못 내고 뭐 이자에서 연체 붙고 이러면은 어떡하겠어요? 대책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암담해요. 암담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진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고위험 가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38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치솟기만 하는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개월 동안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5곳의 위험 요소를 점검해 불량 사항 193건을 확인했습니다. 67건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고 곧바로 바로잡기 어려운 사항은 126건, 행정명령 및 개선 권고 조치했습니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기 사용 연수 초과와 소화 설비 앞 물건 가림이 많았고, 건축 분야는 아케이드 차광막 설치에 따른 감지기 연기 감지 불량 우려, 전기가스 분야에서는 콘센트 미고정, 가스통 고정용 체인 미설치 등 관리 불량이 많았습니다. 소방본부는 국가 기반 시설과 초고층 건축물 등도 체계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해야 하느냐, 변경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입니다. 지난 7월 국민 제안에서 1위로 뽑혔지만 투표수 조작 문제 등이 불거졌고 대통령도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최근 국무조정실이 다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개선을 꺼내들었고 대구시가 시범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 매장은 지난 2012년부터 달마다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 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다며 말은 많았지만 지난 8월에 현행 유지하겠다던 정부가 다시 의무 휴업 규제 개선을 꺼내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해치고 변화한 유통 환경에 대형마트도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국무조정실장이 대구를 찾은 이달 초에는 대구시가 평일 의무 휴업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혀 지역에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은 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트 휴업일에 매출이 10에서 20%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고 이게 다시 이제 영업을 재개를 한다면은 또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굳이 대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노동계 반발은 더 거셉니다. 노동자, 소비자 모두 10년간 적응해온 제도를 대기업을 위해 바꾸는 건 후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무 휴업이 백화점과 같은 다른 유통업계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직원들과 서로 눈치 게임하지 않고 단체로 같이 쉴 수 있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노동자나 국민이나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매출 변화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변경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과 경제계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각계의 의견과 호소를 꼼꼼히 듣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역의 환경오염 요인과 유해 환경 원인 관리를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환경보건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은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시행, 환경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와 조정을 위해 도지사 직속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31년 만에 결국 따로 나누어집니다. 대구와 경북 각 지역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가자는 게 분리 취지인데요. 연구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1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출연해 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이 31년 만에 둘로 나뉘어집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사회를 열어 연구원 분리안을 가결했습니다.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을 승계하고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원들도 그대로 남습니다. 대구시는 별도의 대구정책연구원을 설립해 연구원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허가를 받은 뒤 내년 초 대구정책연구원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대구만의 연구원을 가지는 것이 대구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 50년 사업의 여러 가지 기획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도시 공간에 대한 재창조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대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이어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대구시가 연구원을 전폭 지원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연구원의 모양새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매우 영세한 연구원이 꾸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와 같은 연구 기능들이 매우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대구 경북이 한 몸, 한 뿌리임을 강조하며 통합 연구해오던 사업들도 맥이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 뽑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분리 8년 만에 다시 합친 광주 전남 연구원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문화재청은 고도로 지정된 경주와 부여 등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최대 1억 원보다 5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며 담장과 대문을 포함해 신축이나 개축, 재축, 증축할 때 공사비의 50% 범위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되고 지은 지 50년이 지나 보존 가치를 잇는 건축물을 고칠 때도 최대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형 농업 시스템인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채소와 과일 농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산 분야에도 스마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농사에 비해 매우 높은 진입 장벽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경북의 한 목장입니다. 환기부터 젖소별 사료량까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몸에 부착한 칩으로 임신 관리를 하고 건강 의심 개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젖소가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우유를 짰는지 체세포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24시간 착유를 담당합니다. 이 같은 스마트 시스템 덕분에 300마리가 넘는 소를 단 2명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아무래도 쉽게 말해서 직원을 3명, 4명 쓸 부분을 1명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노동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절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한 우유는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치즈나 요구르트 가공장을 갖추어 남는 우유에 대한 걱정도 덜었습니다. 경북의 또 다른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농장에서 자동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한 달걀이 유통센터에 도착하면 첫 일손은 로봇이 맡습니다. 세척과 건조, 외관 검사는 물론 실금이 있는지 확인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살균과 중량 선별, 내부 검사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사료값이 치솟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도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이런 시스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시장에서는 그 올라가는 만큼의 계란 단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도 자구책으로 인건비 비중도 낮추고 자동화를 통해서 그 사료가 올라가는 비중 대비 이제 판매하는 가격을 그만큼 상승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 분야에도 스마트 바람이 거세지만 건축과 기계 시스템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등 진입 장벽은 다른 농사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자동 사료, 자동 급이기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도 있고, CCTV, 그다음에 로봇 착유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올해는 120억 투입했고 내년에는 100억을 투입해서 축산 경쟁력 제고에 투자 이후 수익이 뒤늦게 나오는 축산의 특성에 맞는 지원책과 현실성 있는 퇴비 처리 장원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또 대규모 자동화의 길을 걸을지 소규모 전문화가 나을지 자신의 여건에 맞는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차승원입니다. 포항시는 신속복구 추진반을 꾸려 태풍 흰남노 피해 조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부시장이 단장을,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이 반장을 맡아 도로와 하천, 산림, 상하수도 등의 항구적인 피해 복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각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와 방진벽, 방진막 설치 여부, 세륜, 세차시설 적정 운용 등입니다. 경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
사법기관 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해경이 맡은 해양 사건은 80%나 늘었지만 수사 인력은 721명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사건 수사비는 2018년 11억 7천만 원에서 올해 10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9% 줄었고 경찰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경주에 어제 한낮 기온이 26.1도를 기록했지만 오늘이 20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울진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19도, 포항과 경주, 울진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주 후반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